지난 2017년 2월 14일 LA 평등협의회 초청으로 LA를 방문해서 가진 강연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밝힌 오준 전 대사는 한반도 통일은 절대적인 것으로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 전 대사는 인류학적 고찰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인들과 동족임을 실감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한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내 젊은 계층 사이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이제 민족적인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통일 뭐하러 하냐? 통일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무력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전쟁의 위험성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민족적 동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왜 통일이 필요하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북한하고 형제자매다. 형제자매가 레토릭이 아니고 진짜 형제자매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저희 어머니는 개성 출신이시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5살까지 키워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오신 분이라 제가 기억하는 엄청나게 강한 함경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어렸을 때 5년 동안 함경도 사투리만 들으면서 컸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여기도 제 세대나 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주변에 북한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우리하고 남이 아니고 형제자매다 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주변에 친척 중에도 많고 길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요즘 세대는 자기 부모도 6.25 한국전쟁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는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나 듣고 아니면 TV에서 뭐 북한 아나운서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나 듣고 북한 사람에 대한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다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없는 걸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을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이 동영상이 아니고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그런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1만 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새 인류학에 의하면 현대 인류의 조상은 약 6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답니다. 그게 6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를 나와서 퍼졌다고 봅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에도 왔는데 아시아로 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남쪽으로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북쪽으로 온 사람들과 남쪽으로 온 사람들의 혼합인데 북쪽이 한 70%, 남쪽이 한 30%라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이게 서울대학에서 3년 전에 조사한 건데 나이별로 여기 나이가 지워져 버렸는데 이게 좀 작네요. 원래 저거보다 화면이. 근데 여긴 나오나? 이 맨 위는 50대입니다. 50대들은 한 70%가 통일이 필요하거나 약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맨 아래는 20대인데 20대는
통일이 필요하거나 약간 필요하다고 한 게 40%밖에 안 돼요. 그럼 60%는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죠.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지만 우리도 인권이 안 좋았죠. 우리도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을 쟁취한 겁니다. 북한이 겪은 어려움을 우리도 다 겪었습니다. 우리도 못 살 때 1960년대 대부분의 우리는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민소득에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추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2년입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100불이 안 됐을 때 아프리카 국가의 한 절반은 100불이 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립할 때부터 500불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에. 우리가 그거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이제는 이산가족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저희 장인어른이 한경도에서 한국전쟁 중에 혼자 남아하신 이산가족인데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한 다음부터 매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당선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때 제가 외교부 국장이었는데 통일부에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좀 어떻게 되는 방법 없냐고 그랬더니 국장님 그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수십만인데 컴퓨터로 추첨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하고 소주를 마셨거든요. 장인어른한테 그거 아무 방법 없다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랬는데 한 5년 어플라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가족 중에 본인 한 분만 내려오셨고 부모님, 동생들 다 북한에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모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확인이 돼서 이산가족 만나서 2박 3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볼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헤어지는 게 나은 건지 제가 어느 게 나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인은 그런 한이 있더라도 꼭 한 번만 어떻게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얼굴이 우리 한국인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 속에 나온 우리 얼굴 속에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